모임에 갔는데 또 병풍이 됐습니다. 오늘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말을 해봐야지.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섞여봐야지.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으니까 또 그렇게 됩니다. 대화가 시작됩니다. 웃음이 터집니다. 이야기가 오가는데 나는 거기 없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결국 나는 또 그냥 웃고만 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닙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민을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풍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내향성과 외향성을 기질의 차이로 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이 처음 이 개념을 제안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내부에서 얻는다.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는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임이라는 공간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크고 빠른 대화, 즉각적인 반응,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상황, 이것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병풍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여러분의 기질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하카샤파.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대중적인 자리에서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난다처럼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마하카샤파는 왜 저리 말이 없는 걸까? 차갑고 거만한 사람 아닐까? 그 말이 부처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말이 없다고 해서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피어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마하카샤파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가르침을 전한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은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을 때 말없이 미소 지은 사람이 마하카샤파였습니다. 이심전심의 가르침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것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것이 얕은 것이 아닙니다. 피어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모임에서 병풍이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완벽한 말을 기다립니다. 병풍이 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입니다. 뭔가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인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걱정합니다. 생각하는 사이 타이밍이 지나갑니다. 완벽한 말을 기다리다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에서 완벽한 말은 없습니다. 대화는 완성된 문장들의 교환이 아닙니다. 서로의 불완전한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말했는데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입을 닫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평가 염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훨씬 덜 집중합니다. 내가 어색한 말을 했을 때 나는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잊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패턴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병풍이 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어디 있을까요? 나 지금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 나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지? 나 지금 뭘 해야 하지? 전부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합니다. 대신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관심의 방향이 나에서 상대방으로 바뀌는 순간 대화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 패턴입니다. 대화를 성과로 봅니다. 이번 모임에서 나는 몇 번이나 웃겼지? 나는 존재감이 있었나? 사람들이 나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봤을까? 대화를
시험으로 보는 것입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대화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을 즐길 수 없다. 대화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완벽한 말 대신 솔직한 말을 하십시오. 완벽한 말은 없습니다. 대신 솔직한 말은 있습니다.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말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 말 하나가 신기하게도 대화를 열어줍니다. 자신의 어색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편하게 만듭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연결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병풀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말하려 하면 더 어색해집니다. 대신 진심으로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반응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십시오. 눈을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대화의 중심으로 끌어들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모임에서 연습하십시오. 큰 모임에서 갑자기 달라지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2명에서 3명과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경험이 쌓이면 큰 모임에서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질문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말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질문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질문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한 것을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거 어디서 샀어요? 그 영화 어땠어요? 그 일 어떻게 된 거예요? 질문 하나가 대화를 10분씩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좋은 대화 상대로 기억합니다.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병풍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해야 존재감이 생긴다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있어도 거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아카시아파처럼 연꽃처럼 피어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용기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을 잠깐 멈추십시오. 조용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조용합니다. 얕은 개울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조용함은 깊이입니다. 그 깊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찾으십시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의 세상을 바꿔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면 봄이 오는 것처럼 진심 어린 연결 하나가 외로움 전체를 녹인다. 여러분은 병풍이 아닙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을 기다리는 연꽃입니다.